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전입니다. 왜 우리 증시 어제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 투톱이 있었고요. 그래도 어제는 보시듯이 바이오의 조방원까지 타 섹터로도 훈기는 번졌습니다. 다만 일정 기대감 속에 올랐던 섹터들, 특히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강했던 화장품과 엔터주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성 매물이 강하게 좀 나왔는데요. 이틀 연속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어제 13만 전자를 달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보시듯이 장중에는 70만 닉스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겹쳤죠. 특히 어제 전해드린 CT의 20만 전자 리포트도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톱뿐만 아니라 어제는 특징적으로 반도체 공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는 필수라고 강조를 했고요. 슈퍼사이클 속에서 반도체 투톱의 증설이 예정돼 있다 보니 특히 클린룸 관련주, 한양 ENG와 같은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반도체주의 상승 지속 여부죠. 일단 미증시에서는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그 아랫단의 소재와 장비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반도체주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열어두고요. 다만 재료가 되어줄 긍정적인 재료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바로 반도체 피, 즉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반도체 투톱 서버용 D램 고객사에게 지난해 4분기보다 60에서 70% 인상된 올 1분기 공급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와 함께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지만 6시 20분경부터 젠스낭 엔비디아 CEO의 CES 기조 연설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젠스낭 CEO 2026년의 첫 연설을 AI 기술이 단순한 언어 모델을 넘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미래 전략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는요, 자율주행 모델을 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반도체 관점에서 굵직한 발언은 좀 나오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CES의 또 다른 발표, 현대차의 미디어데이죠. 6시 정각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시연했습니다. 연구용과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둔 개발형 이 두 가지를 공개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걸었고요. 몸통과 손도 360도로 돌아갑니다. 춤은 아니지만 나름 춤과 같은 자연스러운 무빙도 보여줬는데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AI 로보틱스 시대를 선언한 현대차. 어제 현대차는 좀 상승을 해줬지만 모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와 같은 종목들은 로봇 모멘텀에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시장이 앞서 체크해본 아틀라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관련 종목들 오늘장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국제뉴스를 뜨겁게 달군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의 체포 소식. 다행히 어제 시장 전반을 흔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가운데 섹터단에서는 정유주를 움직였습니다. 핵심은요, 중동산 원유에서 공급처가 다변화된다는 건데요. 방산주 차원에서도 보자면 돌로주의라는 키워드가 베네수엘라 뉴스와 함께 부각이 됐습니다. 유럽은 미국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먼로 독트린에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가 결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결합된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또 그린란드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콜롬비아 공습 가능성에도 선을 긋지는 않았고요. 이외에도 대만, 이란 등등등 다른 곳에서도 지정학적 갈등이 좀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 방산주들은 어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제는요, 북한의 도발도 좀 부각이 됐고요.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과 같은 방산주들 투자 심리 함께 강화가 됩니다. 지정학적 갈등 관련 국제뉴스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뉴스들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일정 차원에서의 체크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인데 한한령 해제를 두고 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한령 해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요. 신뢰가 쌓이면 전면 해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금요일에 올랐던 한중 관계 수혜주, 엔터주와 화장품주들은 흐름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한중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보시듯이 한중 정상, 문화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은요, 조심스럽게 봐야 할 맥락도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요, 이걸로 한한령이 어떻게 된다는 걸 전망하기는 어렵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면 양측 모두 한한령 전면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제 논의를 위한 운을 띄운 거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양국은 14건의 MOU를 체결, 기업별로는 9건의 MOU 체결이 있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요, 신세계가 알리바바와 파마리서치는 광둥 바이올메디컬과 삼진어묵은 삼진애목액 유한공사와 협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장사들의 주가 반응으로 이어질지도 개장 관전 포인트로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외에도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눈에 띈 건 바로 AI 인프라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원전주들은 미국 SMR 사업 기대감 등으로 급등을 했었죠. 간밤에도 보시듯이 뉴스케일 파워 추가적으로 15% 올랐고요. 오클로도 14% 상승 마감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요, 미국 하원 에너지 소위원회가 원전 배치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렇듯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된 건데 우리 시장 이 급등색을 추가로 오늘장 반영해 줄지, 그리고 구리는요, 간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톤당 13,000달러를 처음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좀 작용 중인데 칠레 광산 파업과 함께 미국 관세 우려가 재부각됐고 AI 인프라 수요는 강하다는 맥락이 현재 이렇듯이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주 이미 새해 좀 강하게 움직였지만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또 다른 신호로 풀이를 해주면서 오늘장 반영해 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팩터로 지수 분위기도 함께 가늠해 보면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은 등 귀금속과 함께 증시 그리고 이외에도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6시 마감한 야간 선물은 0.1%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 전반이 강했다 보니 출발 분위기는 다소 눈치를 볼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보시듯이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재료는 많습니다. 바로 뉴스와 함께 투자 전략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은 많습니다. 함께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영자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보다 일찍 나오셨어요. 네네. 자, 저희 계속해서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엔비디아 CEO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AI 컴퓨팅 수요는 엄청나다 이런 발언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보시듯이 금 가격,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에너지주의 방산주까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 금 가격이랑 비트코인이랑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안전자산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동반 강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 확대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러한 모든 자산들의 움직임을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몰고 온 증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이번에 보여준 예측 불가능성과 여기에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좀 촉발된 점이 있고 또 이것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향후에 원유 생산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도 이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뭐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세부 항목별로 원재재 시장과 또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일단 먼저 나오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과 은행 가격이 단기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한 면이 있는데, 사실 금과 은은 이미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 또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다지 큰 변동성이 향후에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반등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유가락으로 인한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도 금리 인하 확률은 소폭 상승한 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산주가 일제 급등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 군사 행동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좀 줄 수 있다는 또 우려감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남미 주변 국가들로의 어떤 전쟁 긴장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어떤 자국의 군비를 좀 더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금은 이번 사태를 제외하고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접근이 아직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할 수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도 사실 많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하방을 지지한 이후에 지금 나온 반등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역시 추가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보유 전략으로 접근이 현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뭐 K9 자주포 수출 계약과 천문 미사일 공급 계약, 또 K2 전차 및 차준형 장갑차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조차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는 있지만 전환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현대로템, LIG 엑스조와 하나시스템 역시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하락 추세가 아직은 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뭐 신규로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늦추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이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을 확인한 이후에 종목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일단 추세 회복하기 위해서 어제 반등을 기폭제로 추가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방산주도 이제 다시 이제 흐름이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면,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미국 증시랑 같이 가는 이유는 뭔가요? 유동성이 그만큼 시장에는 많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금 가격이랑은 이제 상반된 그런 가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이제 보시면 금 가격이 보통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보통 한 150일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했다, 확실한 추세를 잡았다, 뭐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 볼 때는 지금 사실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종 내에서도 사실 많은 것들이 지금 선순환 구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뭐 금 가격 다 마찬가지지만 유독 한국 증시가 강한 원인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의 핵심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대형주들이 끌고 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있고, 이에 이제 코스닥도 동반해서 지금 조금 키 맞추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 CEO가 말을 하고 있죠. 베라 루빈과 관련해서는 완전 양산에 돌입을 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는 강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0.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에 따라서 오늘장 우리 반도체주도 좀 영향을 받을 텐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 안혜수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틀간 15% 올라준 삼성전자 덕분에 또 한 번의 반도체 시간이 왔다는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대세 상승의 시작일지 투자 타이밍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달 있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 체크하면서 주가 향방 가늠해 보겠습니다. 먼저 1월 예정된 반도체 거인들의 성적표 공개 일정입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신호탄을 쏘고요. 이어서 파운드리 공룡 TSMC와 SK하이닉스가 일주일 간격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장비주의 가늠자인 랜리서치 12월 결산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1월 한 달 내내 반도체 실적 릴레이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그럼 이 기업들 얼마나 벌었을까요? 시장의 기대치는 꽤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3% 늘어난 16조 4,500억 원이 전망되고요. 또 일각에선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까지 거론되면서 실적 조정치를 슬슬 상향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보고 있습니다. 15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TSMC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35%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줄줄이 있을 실적 발표 당일엔 실제 실적 수치와 함께 경영진들이 발표할 2026년 계획에도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과연 엔비디아의 다음 단계 퀄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하느냐, 또 둘째, TSMC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판가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장비 대장주 램리서치의 12월 실적이 좋다면 국내 소부장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어지는 분석에서 일정에 맞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대감 때문인지 삼성전자 이틀 만에 1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주면 내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갈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에 한 번 있을 슈퍼사이클이다 보니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틀 사이에 15%나 올랐으니 손이 가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쭉 가져가셨던 분이라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매수 관점에서 차익 실현이지 이것을 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추가적인 이벤트가 남아 있는 관계로 SK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무려 16% 상승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기록인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상승이 더 가팔랐던 원인은 어떤 서버용 DRAM의 공급 가격이 좀 더 이제 지난 4분기 대비로 거의 70% 가까이 지금 높게 제시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 실적에 대한 이익률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정치에 없던 크나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이제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8일날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좀 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앞서도 이제 캐스터가 잘 말씀드렸지만 16조 5천억이라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근 1개월 평균은 이제 19조 원 가까이 좀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 최근 리포트를 발간한 IBK 투자증권 대신증권은 영업이익을 지금 21조 7천억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 전에 노무라 증권은 이제 21조 5천억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좀 큰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7일 날 9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그때도 이제 컨센서스를 한 21% 초과하는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11월까지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상황이 디램 가격은 그 이상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 이제 주가 상승도 동반해서 나타났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범용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시장 세계 1인 기업인 관계로 메모리 가격 상승 수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금 12월 후반부터 지금 1월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당히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4분기 실제 실적이 얼마나 더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20조 원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시된 만큼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상당히 크게 아주 좋게 나온다면 추정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추가적 주가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건은 실적 추정치가 얼마나 이후에 상향 조정이 되느냐라고 강조를 해주신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은 각각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근데 사실 큰 흐름으로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는데 이벤트별로 다가오는 이벤트별로 조금씩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진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ER로 보면 12.2배, 그다음에 PBR 1.9배로 큰 부담은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보시면 PBR 2.2배 정도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선정해서 다 상향 조정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뭐 여기서 또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할 조절할 만한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일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 거래일 동안 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새로운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상으로도 올해 작년 대비 한 3배 이상 증가하는데 실제 디램 가격 상승폭이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4배도 될 수 있고 5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크게 뭐 룸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뭐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실제 세론이 나와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면 기존에 조금 이제 비중을 줄여줬던 분들은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보다 이제 ADR 발행 관련 제공시 조회 기간이 조금 그 이후에 나와 있고 또 실적 발표 이벤트도 이제 22일 날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ADR과 관련된 제공시 답변 기한이 또 9일이네요. 9일에 뭐 TSMC 실적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월 매출 발표와 함께 이 뉴스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큰 등락은 아니지만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빈 양산과 관련해서 완전한 양산에 돌입했다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있었지만 다시 주가는 또 약보합권이네요. 계속해서 흐름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는 바이오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주요한 일정이라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바이오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 이벤트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중기적으로 바이오주의 주도주로서의 부상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단기랑 중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또 다르게 세워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반등이 나타났는데 사실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그동안 사실 바이오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있었고 지난주에도 상당히 큰 매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로봇주를 매도하고 이제 바이오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뭐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오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외국인이 그렇다면 왜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교체 매매를 했을까라고 보면 일단 CS2026이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로봇주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바이오주를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과거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
뭐 참가하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 상당히 좀 주가 탄력이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가 되면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제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도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올해 초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기술 이전 계약이 알테오젠으로부터 나온다면 이것이 바이오 전반의 큰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 1월 효과 주역이 코스닥 시총 바이오 상위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작년 말부터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시총 상위 업종인에는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투심 회복이 조금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또 로봇은 또 단기적인 상승세가 연말부터 크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매수세 유입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주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종목별로도 단기와 중기를 나눠서 가져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보이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이라든지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단기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전에 주가가 미리 상승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또 좋은 임상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여러 지금 리스트가 지금 팔로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고로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모 기업 중에서 실제로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D&D 파마텍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머크의 기술을 이전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 2비상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주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임상은 연말에 이제 지난 연말에 끝난 건데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계략적인 분위기를 좀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육고 공장 착공 일정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발언이 엔터주에는 좀 부담이 됐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한령 해제 일선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모처럼 엔터주들 좀 반등을 해주다가 어제 이 발언 속에서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빅뱅도 그렇고 컴백 기대감이 좀 여전한 상황인데 엔터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이게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벤트에 따른 반등이었다고 해석을 하신다 보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었다. 근데 그것이 하루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 좀 실망감이 좀 크게 나왔다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런 공식적인 해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제 발표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한한령 해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로 이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2월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가 이제 5만석 규모로 진행이 확정된 상황이고 또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좀 관심을 조금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또 정식 으로 이제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어떤 뭐 이렇게 한한령 해제 이런 것보다는 올해 그 컴백하는 대형 IP들의 그런 뉴스나 흐름 또 이런 거에 일정에 맞춰서 갖춰서 이제 엔터주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소속 BTS가 이제 3월 20일 컴백을 확정했고 또 오는 14일에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하면서 컴백에 관련 기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블랙핑크라든지 빅뱅, 엑소가 올 1월부터 이제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컴백하면서 각 소속사의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을 이제는 IP를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엔터주 안의 수도픽은 역시나 대형 IP, BTS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일까요? 사실 하이브가 올해 이제 실적 예상 추정치를 보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올해 지금 컨센서스로만 예상 영업이익이 4,700억 원대인데요. 작년에 이제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0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5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엔터주 투자 전략은 실적 올해 가시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기술적 추세가 상승 흐름인 하이브로 좀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압축하시든지 또 비중을 좀 더 주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 또 추세를 이용한 매매 전략을 활용하신다면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하셔서 이제 뭐 좋은 이벤트 기사가 나왔을 때 상승했을 때 조금 비중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좀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김용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